안녕하십니까. 자, 민법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가는데요. 1강하고 2강은 민법에 대한 기초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몰라도 되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민법 강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제가 1강과 2강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그냥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딸딸딸 외워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는 어떻게 해요? 아셔야 되니까 꼼꼼하게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요 관계를 맺죠. 이러한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생활 관계라고 해요. 그죠? 솔직히 뭐 우리가 보면 관계의 연속입니다. 그죠? 관계 뭐 연애한다 이것도 관계고 뭐 가족 간에 뭐 생활한다 이런 것도 다 뭐죠? 관계인데 이러한 모든 관계를 생활 관계라고 하는데 이 관계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고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예를 들어서 도덕이나 종교나 친분이나 이런 것에서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 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특징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여기서 개념을 하나 잡고 하자고요. 의무가 뭐냐? 법적으로 의무는 뭘 말하느냐면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만 뭐예요? 의무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법적 제재가 따르는 것이 뭐예요? 법률관계다 이런 거죠. 왜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 300만 원을 빌렸어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왜요? 안 갚으면 저희 집에 와서 막 빨간색 딱지를 붙이겠죠? 따라서 돈을 300만 원을 빌렸다는 관계는 무슨 관계인 거? 법률 관계예요. 제가요, 친구하고 오후 3시에 서울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여행 가려고요. 그럼 오후 3시에 서울역 앞에서 만나기로 하는 그 약속은 법률 관계겠어요? 인간 관계겠어요? 인간 관계겠죠. 왜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거. 제가 안 가면 제 친구가 뭐라 했어요? 이 나쁜 새끼하고 욕하고 말지 저희 집에다가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뭐라고요? 법률 관계고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민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자격증을 따려고 하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난생 처음 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법. 자, 근데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뭐죠? 법률 관계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법률 관계를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나눠지거든요. 사법과 공법으로 나뉘어져요. 사법은 뭐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하고요. 공법은 뭐냐?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뭐죠? 공법이라고 해요. 민법은요,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민법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시려면 다른 것도 해야죠. 세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공법이죠. 왜요? 국가가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개인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니까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이네요. 공시법, 등기법은요. 그것도 공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등기하기 위해서 제 개인이 등기서를 준비해서 어디 가서 등기를 신청해요? 등기소에 가서. 그러면 등기소라는 등기관이라는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니까 등기법도 뭐예요?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 말할 것이 없죠. 뭐예요? 공법이겠지, 그죠? 아무튼 우리는 민법 시간인데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수험적으로 하나 키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가 사표를 써요. 근데 이 양반이 사립대학교 교수예요. 그럼 사립대학 교수가 사표를 쓰는 거는 뭐가 적용이 돼요? 민법이에요. 왜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니까요. 근데 만약 그분이 국립대학 교수라면 국립대학 교수가 사표를 쓰는 것은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국립대학 교수의 신분은 뭔가요? 공무원. 공무원은 누구에게 사표를 쓰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따라서 그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니까 사법이 아니니까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민법 뭐라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요. 민법은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것도 뭐 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민법을 보자고요. 민법이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민법 총칙하고요, 물권법하고 채권법인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채권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고 채권법 중에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계약법이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 시간이라고 해서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을 공부하고요. 또 무엇도 공부해야 돼요? 민사특별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실명법,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에서 총 5가지 법을 배우게 되고요. 민사특별법에서 시험이 15%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40문제 중 15%니까 몇 문제 나오는 거죠? 6문제. 처음에 민사특별법을 공부하시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만 정확히 정리하시면 6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관건은 결국 뭐예요? 민법의 민법 총칙과 물권법과 뭐죠? 계약법이에요. 자,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특히 민법 총칙은 우리 목차를 보시면 권리 변동부터 시험 범위예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요? 30페이지부터. 그러면 앞에 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뭐 하려고 집어넣는 거 아니냐? 민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숙지하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넣어드린 거고요. 따라서 한번 꼭 어떻게 해요? 읽어보셔야 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와 다음 강의도 어떻게 꼭 한번 어떻게 해요?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민법 총칙 어디부터요?
권리변동 페이지 30페이지부터 시험 범위가 된다는 것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민법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민법책 보니까 더럽게 두꺼운데 이거를 다 외워야 하느냐? 공부하실 때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꾸 법을 암기 과목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힌트는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이라는 점이에요. 민법은요, 뭐 사법시험도 보고 뭐 행정고시도 보고 뭐 법무사도 보고 우리나라 국가 자격증 시험 중에서 웬만큼 세다는 시험은 다 보거든요. 근데요, 사법시험 민법 수준의 문제가 공인중개사에서 출제될 일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민법 공부는 민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와, 나 완전 민법 다 통과하는 것 같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공부하지 마시고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안내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사법시험에서도 민법의 비중이 한 반 정도 돼요. 반 이상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민법이에요. 우리는 민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뭐죠? 기본만 정확히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민법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니까 어디까지만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들고 뭐 하면 그만인 거예요? 이해하면 그만인 거예요. 독파하려고 하지 마세요. 민법을 막 독파하고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을 공부를 못 하셔가지고 1년, 2년, 3년 어떤 분은 야 그거 한 4, 5년 걸려야 되겠더라 이런 분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만요? 나을 만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정확히 짚어드릴 거고요. 제가 말 쓰는 강의만 정확히 숙지한다면 실제로 90점 이상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90점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70점에서 80점 정도 맞춰주신다면 평균 60점은 충분히 어떻게 해요?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독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법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꾸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를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꾸 외워버리시면은 나중에 교재를 또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외웠으니까 다 안다고 착각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이해해야 되는 과목이고 무슨 뜻인지 왜 그런지를 자꾸 스스로 자신에게 되묻고요.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른다면 질문을 통해서 내 것으로 어떻게 해요? 완성시켜야 되는 과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 우리는 이제 어디를요? 이제 민법을 우리가 하나씩 시작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 때 뭐 하겠습니까? 요 권리 변동 전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